안녕하세요, 소마트입니다. 2020년 공상과학영화에서나 보던 2020년이 드디어 왔네요. 자, 제가요 유튜브를 시작한 게 작년 8월이고요. 여태까지 해온 아크릴 푸어링 작품들 그리고 기법들을 모아서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죠.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새해에는 다들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자, 작심 3일이어도요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쯤 헬스장에는 새롭게 마음을 먹고 운동을 시작한 분들도 넘쳐날 거고요. 영어학원에도 넘쳐날 거고요. 하지만 그들은 시작을 한 거죠. 시작을 한 거랑 시작을 안 한 거랑은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아크릴 푸어링이 뭔지도 잘 몰랐고요. 유튜브가 뭔지도 잘 몰랐고요. 그냥 볼 줄만 알았죠. 너무 재고 따지지 말고 시작하자 하고 시작한 게 지금 여기까지 왔고요. 제가 작년에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은 아마 많이 달랐겠죠. 뭔가 할까 말까 하시는 게 있다면 그냥 우선은 해보세요.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저번에 클라우드 이펙트를 딱 한 번만 해봐가지고 아쉬웠어요. 그래서 사틴 에나멜 이 매력적인 아이를 가지고요. 클라우드 이펙트를 한 번 더 해볼 거고요. 그리고 물감이 남으면 그걸로는 핸드폰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기대해주세요. 암스테르담, 램프 블랙, greenish blue, phthalo blue, titanium white, liquitex, dioxazine purple, quinacridone magenta, bebeo, iridescent orange yellow, deco art, satin enamels. 자, 저번 클라우드 이펙트에서는요 주로 한색 계열로 작업을 했었죠. 이번에는 한색, 난색을 섞어서 한번 작업을 해볼까 해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죠? 자, 저는 사용했던 캔버스예요.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 젯소를 좀 발라놨고요. 뒤에다 물을 좀 뿌려놓을게요. 물을 뿌려놓는 이유는요 훨씬 캔버스를 팽팽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고요. 자, 오늘도 저울을 좀 써볼게요. 자, 총 30이에요. 그리니시 블루 20, 블랙 10, 총 30. 자, 플로트롤 덩어리들 걸러주기 위해서 이렇게 스타킹 씌워놨고요. 플로트롤은 2배 60 넣어줄게요. 자, 60, 대략 60. 그 다음 물은 15. 여기에 리퀴텍스 푸어링 미디엄 3만 넣을게요. 물감 양의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넣는다 생각하고 넣어줄게요. 블랙이랑 그리니시 블루를 섞어놨더니요 지금 언뜻 보기엔 굉장히 다크한데요. 그래도 얘가 이렇게 펴보면 블루기가 나요. 그죠? 그 다음으로 복잡한 걸 먼저 만들어 볼게요. 얘랑 얘네 둘을 섞어주는데 요 사틴 에나멜도 넣어줄 거예요. 두 개 섞은 거 1, 얘 1, 1대 1 이렇게 섞어줄게요. 화이트 5, 다이옥시진 퍼플 5 이렇게 해서 물감 최종 10이에요. 자, 사틴 에나멜 또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좀 저어줄게요. 얘도 10을 넣어줄게요. 화이트랑 바이올렛 섞은 물감이 10, 사틴 에나멜이 10, 총 20이 됐죠? 그러니까 플로트롤은 그거의 2배인 40을 넣어줄게요. 자, 40. 물은 물감 양의 반. 물감이 20이었으니까 물은 10만 넣어줄게요. 리퀴텍스 푸어링 미디엄은 물감 양의 10분의 1, 2. 물감을 1로 잡았을 때 플로트롤은 2가 되고요. 물은 2분의 1이 돼요. 리퀴텍스 푸어링 미디엄은 물감의 1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율로 섞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화이트. 얘 물감 20 했었죠? 화이트도 최종 20 해줄게요. 그러면 화이트 물감 10, 그 다음에 사틴 에나멜 10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최종 20 맞췄고요. 플로트롤 40. 물은 물감 양의 반이니까 10, 리퀴텍스 푸어링 미디엄 2. 자, 이제 대충 복잡한 거 3개가 끝났어요. 막 물감을 여러 개 섞어야 되는 아이들이 끝났고요. phthalo blue, 마젠타, 그리고 iridescent orange yellow 얘네 세 컬러는요 20씩 그냥 해줄게요. 이 레시피에 맞춰서 3개를 만들게요. 자, 이제 컵에다 담아 볼게요. 부어볼게요. 제가 완전 잘못 섞었나봐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마젠타였어요. 아까 꿀통꿀통 떨어지던 마젠타가 결국엔 차단을 내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여러분은 안 좋은 예시를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비치니까 좀 보여요. 뭐가 있어요, 여기.
여기 중앙에 푸어링 한 번 더 해볼게요. 마젠타랑 블루가 만나면서 되게 오묘한 느낌을 주네요. 이렇게 마젠타 레이어가 이렇게 나오는 게 예쁘죠? 한 번 더 붓기를 잘한 것 같아요. 항상 블루랑 레드를 섞을 때마다 좀 걱정이 돼요. 얘네가 잘 표현이 되면 되게 화려하고 예쁘게 나오고요. 잘못하면 되게 죽도 밥도 아닌 색이 돼버리거든요. 그래도 두 번째 푸어링을 하면서 마젠타 부분이 많이 살아난 것 같고 이렇게 마젠타랑 블루가 섞이지 않고 대비되는 부분이 나와줘서 다행인 것 같아요. 자, 남은 아크릴 물감들로 뭘 해볼 거냐면요. 얘는 팔레트예요. 종이 팔레트. 요런 비닐에도 아크릴 물감들이 떨어지면요. 이게 다 마르면 굳으면 잘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약간 푸어링을 해줘서 스티커처럼 만들어 볼까 싶어요. 오늘 물감이 좀 남았거든요. 요리조리 기울일 만큼의 물감량이 되질 않아서요. 그냥 딥 테크닉으로 해볼게요. 여기에 종이를 열어볼게요.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말랐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얇아요. 그래서 얘가 잘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코너를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되게 많이 조심스럽게 뜯는 중이죠. 자, 스티커처럼 이렇게 뜯어놨었죠? 한번 이렇게 뜯은 상태에서 이게 거의 얇은 비닐처럼 됐거든요. 얘를 요 핸드폰 케이스에다가 붙여보려고 해요. 여기다가 한번 붙여볼게요. 그냥도 접착성이 좀 있어요. 얘가 살짝만 꼭꼭 눌러줘도 굉장히 잘 접착이 돼서요. 이렇게 대충 위치를 좀 잡았으면 접착을 시켜놓고 칼로 오려줄게요. 윗부분부터 목공풀로 해볼게요. 마치 유리에다가 시트지 붙일 때 왜 공기층 있으면 이렇게 칼집 내서 빼주잖아요. 그거 생각나죠? 테두리 부분을 이제 잘라야 되는데 약간 이 풀에 녹는 것 같아요. 얘가 아크릴이 그러니까 녹지 않도록 이렇게 좀 말끔하게 붙을 수 있게 쪄볼게요. 이런 식으로 붙었고요. 이제 테두리를 좀 작업을 해볼게요. 이 위에 뭘 해줄까 하다가 이 상태로 그냥 놔두면 잘 벗겨질 것 같아요. 잘 긁힐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니쉬를 해주기로 했거든요. 여기에 리퀴텍스 하이 글로스 바니쉬 얘로 바니쉬를 좀 해줄게요. 요새요 제가 바니쉬를 얘로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붓으로도 바니쉬를 해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스펀지로 바니쉬를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자국이 좀 남아서요. 실리콘 퍼프
자국이 훨씬 덜 남고 좋아요. 말랑말랑해서. 얘는 상당히 빨리 끝내야 돼요. 왜냐면 금방 마르거든요. 얼른 한 코트를 빨리 입혀볼게요. 두세 번은 입혀줄 거여서요. 아이고. 그냥 손으로 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한 코트 발랐고요. 얼른 주변에 원치 않게 묻어있는 부분은 닦아줄게요. 자, 원 코트가 끝나고요. 지금 한 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말랐어요. 여기다가 두 번째로 더 해줄게요. 자, 두 번째 코트도 다 말랐고요. 세 번째 한번 더 발라볼게요. 자, 어때요? 바니쉬를 해줬더니 반짝반짝하게 됐어요. 딥 테크닉이 아무래도 패턴이 뚜렷하고 크다 보니까 핸드폰 케이스에는 좀 잘 어울리는 패턴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일부러 패턴을 사선으로 이렇게 넣어줘서 단조롭지 않고 예쁘게 잘 된 것 같죠? 예쁘죠? 재미있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소마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